안녕하세요. 온달장군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최근 엄청난 똥볼을 하나 찼습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 민주당이 최근에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임기를 연장하겠다는 법안을 발의하겠다라고 했는데 현재 내부에서 반발이 만만치 않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카톡 검열, 그때도 온 국민이 들고 일어났죠. 특히 2030 세대들이 반대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카톡 검열에 이어서 재판관 임기 연장 똥볼은 국민 반감은 물론이고 현재 내부에서도 상당한 후폭풍이 일고 있다. 그런 소식입니다. 현재를 취재하고 있는 기자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 민주당이 이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을 자신들한테 유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재판관 임기 연장권을 들고 나왔는데 재판관들한테 고맙다는 소리를 듣기는커녕 오히려 재판관 본인들 그리고 또 현재 내부 직원들의 반발만 사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고 물었더니 재판관 임기 연장안이 통과되면 가장 먼저 혜택을 보는 사람이 오는 4월 퇴임하는 문영배, 이미선인데 이 두 명이 지금 어떤 처지냐는 겁니다. 온 국민들이 불공정 시비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한테 또 임기를 연장해줬다. 과연 어떤 욕을 먹겠냐는 겁니다. 이 두 사람뿐만 아니에요. 만약에 연장이 되면 다른 재판관들까지도 도매금으로 욕을 들어먹을 수 있다. 그래서 반발하는 현재 직원들조차도 창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법안 자체가. 국민들은 물론이고 이제 보수 재판관들이 정말 반발을 많이 한다는 그런 눈치인데 이 보수 재판관 그러니까 중도 보수 재판관들은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정정미 이 좌편향 판사들에 대해서는 극혐을 하고 있는데 임기를 연장하는 법안을 만든다고 하니까 그야말로 손사래를 치고 있다. 그런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만들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물론 민주당이 발의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대통령 측에서 거부를 하면 되는 거니까 이 법안이 만들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민주당이 원하는 윤 대통령 탄핵에는 반대표를 던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히려 재판관들의 표 단속을 하기 위해서 이 법안을 만들었는데 재판관들이 반발을 사서 오히려 선거 표결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분위기가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최종 진술을 오는 25일 듣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 일정대로라면 변론기를 이제 10일차로 끝낸다는 이야기인데 헌재에서 이제 판결문을 작성하는데 약 2주일 정도가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늦어도 3월 중순에는 윤 대통령 탄핵 소추에 대한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까지 헌재에 출석한 사람들의 증언이 앞뒤가 맞지 않는 영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죠. 특히 이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내란죄 프레임을 씌워서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몰고 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곽종건 전 특전사령관하고 홍장원 국정원 전 제1차장의 발언들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헌재에 두 번 출석한 홍장원의 경우를 한번 들어보면 가장 강력한 증거물이라고 했던 메모지에 대해서 계속 지금 바뀌고 있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드러나고 있고요. 급하게 메모를 했다는 장소도 계속해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자신의 동선이 찍혀있는 국정원 CCTV를 까라고 해놓고 막상 까니까 여기서 이제 자신이 했던 거짓말이 막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 측 변호인 측에서 자, 이런 부분들이 진실이 맞냐? 또 이런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 같은데라고 추궁을 하니까 뒤늦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검찰에서 자신이 한 진술이 약을 먹은 뒤 한 것이라서 정확하지 않으니까 지금 와서 정정하겠다. 자, 이런 변명을 하는 겁니다. 정말 파렴치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거짓 진술 때문에 윤 대통령이 내란죄를 뒤집어 쓰고 이 고초를 당하고 있는데
절대 자신의 거짓말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판사를 오래 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알 겁니다. 홍장원이가 어떤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또 곽종건이가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 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따라서 재판관들이 법과 원칙만 지켜서 판결을 한다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기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인데,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헌법재판소 출입기자 등을 통해서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진보, 보수 어느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앞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진숙 방통위원장 선거 때의 4대4 분위기가 아주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다는 말이 들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온 국민이 윤 대통령의 탄핵 재판을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관들이 함부로 하지 못할 것이다.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말도 들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더 퍼블릭과 파이낸스 투데이가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3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을 보면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재판 과정을 신뢰하느냐는 질문에 무려 47.9%가 신뢰하지 않는다는 답을 했습니다. 거의 2명 중 1명이 헌재 재판 과정을 못 믿겠다는 겁니다. 불공정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법연구회 출신들, 대표적인 문영배죠.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려 54.6%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국민들의 이런 대답이 아주 당연한 것이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들이 아예 법조차 무시하고 판결하는 것을 우리 윤 대통령 구속 과정에서 온 국민이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 대한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고 있는가 하는 질문에도 44.9%가 그렇지 않다고 답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인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진실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는 대답이 47%나 됐습니다. 이것 역시도 2명 중 1명꼴로 진실을 규명하자 이번 기회에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 측도 이번 기회에 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한번 점검해보자. 워낙 논란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선관위 사무총장도 헌재에서 요청하면 공개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헌재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이유는 서버 공개하고 하다 보면 시간이 걸려서 그렇다라고 변명할 수도 있는데, 이번 비상계엄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선관위의 부정선거 관련한 부분들인데 시간이 좀 걸리면 어떻습니까? 꼭 이미선 문영배가 퇴임하는 4월 전에 이 우리 윤 대통령 탄핵 선거권을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법적인 의무는 없지 않습니까? 가장 논란이 있고 가장 문제가 있는 부정선거 관련한 부분을 이번에 서버만 공개하면 되는데, 서버를 까면 되는데 그걸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막은 겁니다. 아마 역사적으로 큰 욕을 들어먹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여론조사에서도 우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46.6%, 아직 50%는 안 됐습니다만은 국민들의 사랑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고요. 비슷한 시기에 실시한 다른 여론조사도 보니까 윤 대통령 지지율이 50%에 거의 육박하는 그런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우리가 정말 극혐 싫어하는 이재명은 최근 자신을 중도보수라고 떠들고 다니는데 민주당 내부에서조차도 큰 욕을 들어먹고 있습니다. 이런 이재명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이번 여론조사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는데요. 절대 찍고 싶지 않은 후보 1위, 그 1위를 이재명이가 차지했다고 합니다. 지지율도 거의 압도적인데요. 46.8%, 2위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높은
수치였다고 합니다. 요즘처럼 밤이 아주 춥고 또 길어도 결국은 아침은 오고 봄도 오게 마련입니다. 오로지 자신들의 안위만을 위해서 진실을 왜곡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역사의 단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최근 우리 국민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하루빨리 업무에 복귀해서 우리 국민들과 함께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